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내 코가 좀 불만이라서 코 수술을 좀 알아봤더니 이놈의 콧구멍을 3일이나 막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실밥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있다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부목도 돼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코 성형 망한 애들은 꼭 한 명씩 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시술적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세요. 코 수술 대신 할 수 있는 시술 과연 효과가 있느냐, 추천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간단한 코 필러부터 무슨 미스코, 하이코, 무슨 코 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상품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술들이 코 성형을 대체할 수 있을까? 있다면 저도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코 시술이 코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느냐?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수술을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시술을 하실 분들은 하시거든요. 시술이나 수술을 선택하실 때 알고 선택하시는 거랑 모르고 선택하시는 건 달라서 충분히 아시고 선택하시라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시술 코필러예요. 저는 콧대에다가 필러를 살짝 하는 거를 그렇게 반대하진 않지만 실리콘이나 코 성형 수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 시술을 하실 때는 저는 꼭 놓는 필러를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서 코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녹지 않은 필러를 썼을 경우에는 그 모양을 그냥 바꾸길 포기하던지 아니면은 콧대에 있는 이거를 진짜 수술하면서 다 긁어내야 돼요. 그거 자체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될 수가 있고 필러가 영원히 임플란트처럼 5mm는 5mm, 7mm면 7mm 이 높이를 유지하면서 딱 이제 모양을 예쁘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얘네의 물성 때문에 약간 퍼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코에는 녹는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 쓰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코 수술하기 전에 내가 콧대가 좀 올라가면 어떨까라는 느낌을 보시고 싶다면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로 콧대 정도를 해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반복 시술을 계속 하다 보면 필러는 젤리 같은 물성이기 때문에 퍼지는 느낌이 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살짝만 한 3번째 필러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여기 이렇게 넓어져서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녹인 다음에 다시 맞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필러는 너무 반복 시술을 해서 탑을 쌓듯이 쌓으면 이 물성의 한계 때문에 무조건 위로만 올라갈 수 없고 결국 옆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필러 시술은 녹는 필러로 1, 2회 정도로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는 이제 코끝 리프팅 시술인데 뭐 미스코, 하이코 이런 시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원리는 돌기가 있는 실로 이 코끝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실이 생각보다 되게 두꺼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연골도 있고 코끝 피부가 그리 얇은 쪽은 아닌데 얘네를 버티려면 얇은 실로는 안 되겠죠. 돌기가 있는 짧은 실을 여기 여러 가닥 넣어서 이 기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저앉아 있는 걸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사실 코 수술의 원리이자 이 시술의 원리이기도 해요. 요거의 치명적인 단점은 유지기간이 정말 짧다. 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강해도 실이기 때문에 쉽게 원상복구가 되고 반복적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사실 코 수술을 내가 진짜 안 되겠다. 코 수술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를 재수술의 범주에 넣으신 병원도 있어요. 수술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 수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이 코 끝에 미스코나 하이코 같은 실은 심사숙고해서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 돌기실 PDO 실을 많이 쓰는데 PCL이라는 또 실도 나와 있어서 유지기간이 길어졌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PDO도 PCL도 녹는 실이거든요. 유지기간이 제 아무리 긴 편이라고 해도 이것 자체도 녹는 실이고 기본적으로 연골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가 코끝 모양의 핵심인데 이 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연골이나 피부 조직을 멱살 잡고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지기간이나 지속력에 있어서는 코성형이라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코성형 대비 효과는 미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단점들이 유지기간 말고도 있는데요. 먼저 콧대에 실을 여러 개를 넣게 되면 필러랑 같이 들어가면 처음에 그 실 라인을 따라서 콧대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필러가 빠지거나 필러를 녹이고 싶을 때 필러는 녹이면 끝나지만 이 돌기실은 사실은 녹는 실이라고 해도 여러 가닥 넣으면 좀 남아요. 그리고 주변으로 약간 유착기를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돌기실이 막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굉장히 얇은 경우 특히 매부리가 있는 경우에는 매부리 쪽 피부가 되게 얇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약간 돌기실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필러가 퍼지거나 필러를 녹이고 나면 실이 약간 오히려 더 울퉁불퉁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코끝
코끝의 경우는 효과가 이제 짧으니까 반복 시술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불편감을 초래하거나 코끝이나 이쪽으로 실이 삐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정된 공간에 계속 빡빡하게 많은 실을 넣다 보니까 약한 곳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뚫려서 실이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빨리 제거만 하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진짜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세균 감염이 일어났을 때 요 실 주변으로 이제 바이오필름이라고 얘기하는 세균들이 막을 형성을 해요. 거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아무리 잘 써도 염증을 잡는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코 수술이랑은 또 다르게 연부 조직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층에 박혀있기도 하고 콧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제거 과정이 생각보다 지난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절개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빨리 빼고 반복 시술을 지양하고 최소한 이제 우리 코 수술할 때는 엄청 난리를 치거든요. 수술방 알코올로 막 다 닦고 코털도 깎고 코 안에 베타딘으로 닦고 주무시는 사이에 또 닦고 손도 막 알코올로 또 닦고 이러면서 되게 감염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 정말 모든 병원이 그렇진 않지만 일부 병원은 이거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이제 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병원은 피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염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성형이라고 또 왜 부작용이 없겠어요. 코성형도 부작용이 많고 사실은 생기면 시술보다 더 크게 생기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도 가끔 이제 코끝에 자가연골 대신 뭐 메드포어나 메쉬 같은 거 쓰게 되면 비슷한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성형을 하시더라도 실리콘은 콧대에만 얹고 코끝은 꼭 자가 연골로 하는 병원에 수술을 하셔라 라고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성형이라고 시술에 비해서 무조건 우세하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 시술이 코성형을 대체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드릴 거예요. 무엇보다 코성형의 이 핵심은 콧대보단 코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들 예쁘다는 연예인들 보면 뭐 콧대가 엄청 높다기보다는 코끝 모양이 예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각도랑 모양을 보고 그 느낌이 날렵하고 샤프하고 세련되면 예쁜 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 수술의 이제 정점은 코끝을 잘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술로는 단지 높이기를 할 수는 있지만 각도나 그다음에 오래 유지된 이런 변화를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코끝 성형은 자가연골로 기둥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이 비주의 각도를 바꿔주고 코끝의 각도를 훨씬 더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영구적입니다. 저는 모든 성형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수술을 해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코 시술보다는 코 성형이 저의 마인드에 좀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코 시술보다는 성형을 하시는 거를 사실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선택은 모두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 아니면 내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뿐이고요. 단지 가성비 때문에 코 시술을 하신다면 나중에 정말 코 성형을 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때문에 코 시술을 선택하시는 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고민하셔서 후회 없는 코 시술이나 코 성형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